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표준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슨 표준세율? 네, 취득세 표준세율, 그렇죠? 자,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다 외웠죠? 예, 그죠? 농지를 상속받았다. 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무슨 밭이었다? 예, 인삼밭이었다. 1천분의 23입니다. 자, 농지 이외는요, 1천분의 28,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이빨까지 상속해 주세요. 아버지한테 농지를 상속받고 나니까 이게 인삼밭이었네. 자, 그리고 미리 증여해 주셔서 사모합니다. 1천분의 35. 자, 그다음에 비영리 사업자, 비이영리 사업자 얼마? 2.8, 1천분의 28. 요거 조절한 거 맞나? 이상하다. 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다시 해주세요라고 여기다 부탁을 했는데 내가 보기엔 안 한 것 같은 느낌에. 자, 이제 원시입니다. 원시인은 이빨로 튼튼해야 되고, 공유는 잘생겨서 두세 명이 공유해야 되고. 자, 그리고 아버님이 갑자기 농지를 돈 주고 사셨다길래 몇 프로? 3.0. 자, 그런데 아버지 돈 주고 사주세요. 농지 말고 나머지 건물 사주세요. 돈 주고 사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예요? 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든 첫 번째 주택이었다. 얼마? 1에서 3%. 얼마 이하가 1%? 6억. 얼마 초과 3%? 9억. 6억부터 9억 사이는 차등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가운데 얼마예요? 7억 5천이 2%다 정도 보시면 되고,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네. 강남이나 서초다. 자, 몇 프로? 8%. 자, 근데 두 번째인데 노원이다. 그래서 3%.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다. 12. 자, 법인이 주택을 돈 주고 사면 무조건 12. 근데 일시적인 이 주택은 그래, 저니 그거 돼. 1에서 3% 이런. 아니, 여러분들 복습 같은 걸 좀 열심히 하고 그러시나 봐. 그래요? 좋아요. 진짜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주택을 증여로 취득을 해도 중과되는 케이스가 딱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 얼마?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게 되면 원래는 증여받으면은 3.5%인데 너도 12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12%를 어떻게 표현했죠?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자, 그러니까 4%에다가 야, 이거 갖고는 부족해. 중과기준세율, 우리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자, 2%를 한 명이 아니라 4% 있는데 2%, 야, 4명 와봐. 4명. 2% 4명. 이제 합친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하면 12%가 될 겁니다. 2%에 4배를 요렇게 합치게 돼요. 자, 요렇게 되면은 요게 12%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주택인 경우에는 이해가지만 아버지가 집이 이거 하나다. 자, 중과한다 안 한다? 1세대 1주택자로부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자, 다음에 이제 1번이죠. 1번 문제 보시면 프린트에 26회 때 문제입니다. 솔직히 35회 때도 시험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보다 이게 좀 더 문제가 좋은 것 같아요. 옛날 문제긴 하지만. 자,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다 되게 이렇게 나옵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다. 상속으로 농지 받았네. 뭐대요? 무슨 밭? 인삼밭이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인삼밭이었다. 공유권,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공유는 잘생겨서 두세 명이 공유를 해야 되고, 원시는 이빨이 튼튼해야 되고,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 취득, 비영리 사업자가 기부받았나 봅니다. 비이영리 사업자 2.8%. 답은 뭐예요? 다 오라. 기영리은 디글리얼 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문제 나오게 되면 요렇게가 이제 스탠다드.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뭐냐면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끝판왕이 아시죠? 왜 옛날에 국사시험 뭐 이렇게 연도 순대로 나열하시오. 자, 이것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렇게 나오면 끝판왕인데 아직까지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에 핫한 거는 가장 낮은 세율은 가장 높은 세율.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점점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합격자 발표했었죠. 솔직히 이번에 딱 봤을 때 작년도 34회 때 최종 합격자가 15,000명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근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보다 어쩌면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딱 140명 많아요. 똑같이 15,000명. 내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내년도 이맘때는 우리도 전부 다 무슨 생? 합격생 아시겠죠?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맞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그렇죠. 자, 중과기준세율입니다. 이제 특례세율이에요. 둘 중에 한 개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한 개. 옛날에 취득세만 과세가 됐었고, 자, 옛날엔 등록세가 과세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옛날에 취득세가 2%였기 때문에 그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요거 암기 코드 뭐였어요?
임시, 무지개, 과자 등. 자, 임시건축물. 원래는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원래 비과세입니다. 근데 1년 넘어가네? 그런 저런 경우에는 과세. 임시건축물. 시설물. 자, 무덤. 자, 각종 시설물, 그리고 무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취득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토지의 가액 증가. 자, 요거 뭐라고 했어요? 지목 변경. 자,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했을 때 요 증가분에 대해서 2%만 과세하고, 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인데, 개수 과정에서 면적도 증가했는데, 이 면적 증가분은 뭘로 과세했어요? 원시. 요거 잘 보시고. 과점주주가 취득한 거는 주식이지 부동산이 아니요. 자, 그래도 마치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차량 등에 대한 종류 변경입니다. 임시, 무, 지개, 과자. 자, 그리고 등이죠. 등기 후 취득이라고 했어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취득 시기가 도래하는 이러한 취득들. 자, 이런 것들도 2%만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특례 2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표준세율이 3.5입니다. 자, 여기에서 얼마를 빼요? 자, 2%를 빼면 1.5%인데 옛날에는 등록세 1.5%로 과세하던 걸 지금은 취득세 1.5%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자, 우리 뭐뭐 있었죠? 환상적으로. 자, 환매. 자, 그리고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다음에 일정한 농지입니다. 자, 그리고 합치고 법인의 합병, 자르고 공유물의 분할, 이혼 시의 재산 분할. 그런데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건데 형은 이만큼 갖고 오고 동생은 이만큼 갖고 왔어요. 형이 본인 지분보다 초과해서 갖고 오는 것들. 자, 요건 특례세율이 아니라 뭐예요? 승계 취득으로 봐서 표준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동생한테 돈 주고 갖고 왔으면 유상승계, 동생이 형 섭섭하게 그냥 가져가시오 이러면 무상승계예요. 자, 그리고 옮기고죠. 근데 이전 과정에서 건축물 가액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특례세율이 아니라 표준세율을 적용을 할 겁니다.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번 길기도 하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산출하는 거, 요것만 옳게 묶인 겁니다. 자, 몇 회 때? 28회 때 문제예요. 자, 기억. 환상적으로,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한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에 대한 취득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특례 2 맞죠? 자, 그런데 임시건축물 특례 1, 2. 얘는 원이요. 얘는 2번 아니고. 자, 민법에 따른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자, 그리고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여기서 요거 좀 보셔야 돼요. 본인 지분을 초과하냐, 초과하지 않냐입니다. 자, 얘네 둘도 이제 특례 2가 될 거예요. 자, 답은 뭐예요?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아까 표준세율을 물어보는 문제도 그렇고, 요걸 물어보는 문제도 그렇고, 대부분 요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암기 코드를 통해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 문제 나왔을 때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세 비과세는 6가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건 7가지지만은 6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국가 등이 취득을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비과세인데, 우리한테 과세하는 외국 정부가 취득을 했다. 자, 우리도 뭐 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부과한다. 우리한테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자, 우리도 부과한다. 자,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자, 하지만 뭘로 받았다? 반대급부로서 뭔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F가 될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오케이. 그래서 국가 등이 취득하면 비과세, 그다음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과세. 기부 체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비과세,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될 거예요. 자, 다음에 위탁수탁. 야, 요렇게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 요렇게 S신탁이 갑이라고 하는 영감님, 자, 새로운 위탁자에게 요렇게 K신탁. 자, 요거는 비과세지만 위탁수탁 관계라 하더라도 자, 우리 누구는 못 믿어? 네, 주택조합은 못 믿어. 그렇죠. 오케이. 주택조합은 과세입니다. 자, 4번. 일반적인 환매는 특례 2, 법률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 임시건축물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지만 1년이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 그리고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선 포함 제외. 자, 너무 비싼 집은 안 됩니다. 시가표준액 얼마 이하?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조금 옛날 문제긴 해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자, 먼저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취득을 했고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같은 거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거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과 안 한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과세해야겠죠. 맞아요? 오케이. 반대급부란 말은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그리고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선 포함 제외. 비싼 집 안 됩니다. 얼마 이하?
9억 원이야. 그런데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선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죠. 얼마 이하일 때? 1년. 자, 1년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거지 존속기간 관계없는 거 아닙니다. 1년 초과하면 과세해요? 1년 초과하면 몇 프로로 과세? 2% 특례원 2%. 오케이. 왜 벌써 힘들어요? 좀 힘내시고. 예, 자, 5번. 자, 일반적인 환매는 특례, 2. 법에 의한 환매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납세 절차입니다. 자, 이제 지방세입니다. 광도, 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다 징수 위임을 했다. 뭐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부동산 소재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일반 경우에는 60일. 자,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3개월, 6개월인데 요거는 이날부터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언제부터? 달말로부터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에서 중과가 되었습니다. 비과세에서 과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되고 이날보다 먼저 등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등기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소재지에다가 이날까지 만약에 신고 납부를 안 했다. 자, 이러면 가산세까지 더해서 아마 보통 징수할 거예요. 근데 가산세는 대개 붙으면 이거 먼저. 자, 4번. 자,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우리 언제 출제가 되었어요? 33회. 최신 문제예요. 자, 옳다 그러다. 틀렸다. 자, 그럼 언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자, 몇 개월? 6개월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오늘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왔어. 오늘. 자,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12, 1, 2, 3, 4, 5, 5월 말까지. 그렇죠? 5월 말까지. 상속세도 신고해야 되고 취득세도 신고해야 됩니다. 오케이. X. 자, 그래서 가산세 아까 그 날짜까지 신고 납부 안 하게 되면 얘네들을 붙여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과소 신고하잖아요. 가산세 10%예요. 근데 아예 무신고하잖아요. 20%예요. 가산세가. 그러니까 내가 원래 취득세를 1,000만 원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다. 그럼 가산세가 일단 20% 붙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기나 부정한 경우라고 하면은 자, 이게 40%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 이거 연체이자 받는 거거든요. 야, 놈들은 6월 말까지 내는데 넌 9월 말까지 냈잖아. 3개월 동안 연체이자 붙어야지. 약 8%쯤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산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나중에 합쳐보면은 대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취득세만 있는 가산세가 독특한 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 자, 법인은 장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자, 장부 불성실 몇 프로? 10%. 자, 그리고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몇 프로? 80%예요. 그렇죠? 오케이.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하면. 그런데 간주 취득이나 등기를 유하지 않는 건 안 80%입니다. 우리 간주 취득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지목 변경. 시험 문제에는 지목 변경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안 하고 매각을 했다. 80이다, 안 80이다? 안 80이라고. 그런데 등기를 유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뭐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또 80이에요. 이거 좀 어렵죠? 네,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가산세가 80, 간주 취득이나 등기를 유하지 않는 건 안 80, 등기를 유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골프 회원권은 또 80.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을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는데 이걸 내가 수정 신고했다. 원래는 가산세 있지만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배제하겠다. 특히 이번 시험은 요거 잘 보시라고 했어요. 시가 인정액을 수정 신고해도 가산세 없다. 자,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5번. 법인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어요. 자, 지자체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해야 될 세액에 가산을 하겠습니다. 자, OX. X. 자, 그럼 몇 프로? 10%. 오케이. 10%. 이게 여러분 33회 때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인가 전전에 최근 5년 동안 2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법인장부 불성실 가산세는 10%, 20%가 아닙니다. 자, 6번. 요거 중요합니다. 납세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안 하고 토지를 매각을 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자, OX. X라고요? X 맞아요. X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3단 논법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다? 100분의 80이다. 자, 그런데 뭐기 때문에? 지목 변경. 80이다, 안 80이다? 안 80이라고, 안 80, 안 80. 안 80. 근데 맨날 나오면 요게 나와요, 요게.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됐죠? 오케이. 예.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80, 간주 취득이나 등기 유하지 않는 건 안 80, 골프연금 같은 회원권은 도 80. 이렇게 보시고. 자, 얘네 두 가지가 최근에 좀 많이 출자가 되었습니다. 자, 면세점 취득가액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1년 내에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정을 했었죠. 요렇게 40만 원 주고 사고서 얍삽하게 요렇게 붙어있는 30만 원 주고 요게 3월에 사고 요게 11월에 샀다고 따로따로 샀지롱 그게 아니라 1년 동안에 통산하니까 한 건으로 70이라 요거는 과세를 하겠다 이거예요. 자, 7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 요걸 뭘로 보겠다.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OX. 오, 맞다고. 어떻게? 오. 맞다고요, 이거. 오, 맞고. 자, 그다음에 등록명세입니다. 자, 등록명세는 도세, 굿세. 그리고 얘는 요걸 좀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 세금은 얼마 곱하기 몇 프로 이건데 특이하게 있는 얼마가 아니라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등기 주로?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하고 전세권 말소하고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러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뭐에 대해서 과세합니까? 등기 등록 행위에 대해서 누구한테 과세합니까? 자, 등기 등록을 받는 권리자, 권리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등기 등록을 하는 사람, 전세권자, 저당권자, 말소권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세 표준 잘 보셔야 되죠.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네가 좀 신고해 줘야 돼. 등록명세니까 등록 당시의 가액을 물론 시가 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거 적용된 세 가지가 소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근데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이 부동산 가액이라고 하는 건 무슨 가액을 말한다? 요역지 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할 때는 요역지 가액 지금 현재 가액을 신고해 주라. 물론 시가 표준액보다 높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소유권은 약간 예외로 갑니다. 자, 소유권과 관계된 건 취득이랑 관계된 거기 때문에 걔를 그대로 끌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면세점에 해당하는 건 무슨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재취업 기간이 만료가 된 건 둘 중에 높은 가액입니다. 이거 특히 잘 보시고. 그리고 이 가격이 자산의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금액이 바뀌었다. 변경 전, 변경된.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변경된. 여러분 주무시다가 깨워서 물어봐도 뭐다? 변경된. 그렇죠? 멍하고 있다가 선생님 변경 전, 변경된. 그렇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자, 그런데 가압류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목적이 된가에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입니다. 자, 이것도 참 많이 나오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 곱하기 얼마라고 신고해줘야 되고 임차권 설정할 때는 월 임대차 금액 곱하기 얼마라고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참, 자, 보증금 포함 제외, 보증금 제외 특히한이죠. 자, 그래서 세율 요렇게 네 가지는 우리 이제 소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소유권 면세점이나 아니면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된 케이스만 이제 등록명세가 과세가 될 텐데, 자, 따라서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얼마를 빼라? 2%를 빼라. 자,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땅을 매립간척을 했는데 땅값이 40만 원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러면 취득세는 면세죠. 하지만 등록명세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왜? 원시는 2.8인데 2.8에서 2% 뺐으니까 유상승계 돈 주고 어떤 땅을 샀는데 30만 원짜리 땅을 산 거예요.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고 등록명세 과세합니다. 자, 근데 1천분의 20. 이거 0.8%가 되는 거고 얘는 2%가 되는 거죠. 4%에서 2% 뺐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30만 원짜리 땅이었다. 자, 그럼 얼마? 1천분의 8. 왜? 자, 0.8%. 자, 증여는요? 15. 그렇죠. 오케이. 자, 1.5%가 될 거예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만 빼면 돼요. 근데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다. 전부 다 얼마예요? 0.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할 거 없이 자, 무조건 1천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28회 때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등록명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겁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우리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땐 전세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0.2%. 오케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소지지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속으로 받았네. 2.8에서 2% 빼니까 얼마? 1천분의 8. 지역권 설정 등기한다. 무슨 가액에 대해서?
요역지가액에 대해서 몇 프로? 1천분의 2. 임차권 설정 등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에이, 아니야. 자, 뭐예요? 월 임대차 금액. 자, 오케이. 자, 월 임대차 금액에 대해서. 자, 얼마예요? 1천분의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4번이 틀렸어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채권 금액에 대해서 1천분의 2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가장 시그니처 문제 이거예요. 이거.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보시고.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 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국가 등이 등기하는 경우 그한테 우리한테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에 의한 몇 조에 따른 등기 등록인데 요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는 조금 그렇지 않아 생각이 들고. 자, 세 번째 각종 경정 등기입니다. 세무공무원의 단순한 착오를 바로잡는 것들, 뭐 면적이 잘못 표시가 되었다, 주민번호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무덤. 이렇게 네 가지예요. 자, 우리 요거는 34회 때 시험에 요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로 틀린 것. 34회 때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자, 과세 비과세. 오케이, 맞고. 무덤 비과세 맞아요. 오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에 의한 무슨 등기. 오케이, 비과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기관 등록에 대해서 뭐 하는?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등록.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4번. 당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들도 비과세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납세 절차. 부동산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에다가 이것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얘는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그리고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안 냈다가 냈다, 일반에서 중과되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이때까지 안 했다. 자, 이러면 가산세까지 더해서 보통 징수합니다. 가산세 똑같습니다. 신고 불성 실납부지용. 그런데 요거 잘 보세요. 신고는 안 했는데 돈은 냈습니다. 자,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봅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리고 최저세 6,000원. 자, 내가 세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4,800원이에요. 자, 안 받는다, 오히려 6,000원 받는다. 6,000원. 기본 요금이 6,000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등록 전까지 돈 냈다. 자, 무신고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오케이. 자,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됐죠? 자, 오늘은 435페이지에 보시면은 재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435페이지예요. 오늘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은 벌써 이제 4주, 7주 과정 중에서 4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고 나면 이제 지방세까지 다 한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국세, 이제 종부세까지 하고 남은 2주는 양도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과정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기초 과정만 완벽하게 알게 되면은 몇 문제쯤 풀 수 있나요? 가끔 그 질문이 와요. 한 반? 예, 반 정도까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여러분들의 실력은 벌써 이제 나날이 늘고 있다. 그렇죠?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재산세인데 취득세보다 쉬워요. 아, 진짜로. 쉽습니다. 자, 근데 취득세하고 좀 비교 좀 해볼게요. 취득세는 국세, 지방세. 지방세. 자, 재산세는 국세, 지방세. 둘 다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중요하다, 물건 소재지가 중요하다. 근데 취득세는 신고해야 되는 세금, 고지서로 받는 세금. 신고해야 되는 세금.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 고지서로 받는 세금. 자, 취득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취득세 한 번. 재산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하나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걷다 신고했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1년에 한 번씩 재산세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매년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 때 한 번 신고했으면 됐고, 자, 재산세는 지네들이 알아서 계산해서 보내준다. 내기나 잘 내라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재산세는 자, 요 두 줄, 여기는 세 줄이지만 교재엔 두 줄입니다. 435페이지에 맨 위에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특히 요거 재산세 과세 대상은 요렇게 5개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거 중요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고지서를 보게 되면 아예 제목 자체가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내가 건축물 갖고 있으면 건축물분 재산세구나. 이렇게 나해요. 자, 요거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
취득세는 취득했다고 내는 세금, 등록명세는 등기 등록했다고 내는 세금, 재산세는 갖고 있다고 내는 세금. 그런데 1년 내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죠. 자,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과세 기준 일이라고 말을 해요. 자, 언제? 6월 1일.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를 몰빵을 하고요. 자, 6월 1일 현재 현황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과하는 무슨 세? 시군구세입니다. 시군구세. 자, 우리 취득세는 무슨 세였어요? 취득세. 특광도. 많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자, 특별시, 광역시, 도세. 자, 그리고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세였어요? 자, 시군구세입니다. 자, 중간에 이제 등록명세입니다. 자, 중간에 등록명세가 무슨 세였어요? 도세, 구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광도, 도구, 시군구. 특광도, 도구, 시군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제 뭐냐면 우리 그 저기 잠깐만요. 이 특별시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는 구가 몇 개? 그거 배웠어요? 25개, 25개. 자, 그러면 시군구세니까 요 이제 그 노원구에서는 노원구 소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산세를 알아서 걷어다가 이제 본인들이 쓰면 되는데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지만은 재산세 수입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리고 가장 적은 구는 요 근처에 있는 강북구입니다. 자, 양쪽의 차이가 몇 배쯤 날까요? 대충 생각해. 강남이랑 강북구랑 3배? 자, 예. 어떻게 알았어? 아, 얘는 공부했지 맞다. 20배. 맞아요. 20배. 18배에서 2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러니까 이제 특별시라고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사는 자식이 있고 좀 어려운 자식이 있는 거면 여기서 이제 걷어다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특별시만큼은 구랑 공동과세합니다. 여러분 특히 요거 광역시 아니에요. 광역시. 오케이. 광역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특별시 및 광역시 그러면 안 돼요. 특별시 및 광역시만 안 됩니다. 특별시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노원구에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이러면 50만 원은 노원구에서 걷어가지만 50만 원은 서울시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제 이렇게 과세하겠다. 자,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겠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리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건 뭡니다. 정기적으로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기죠. 자, 우리 이제 아시죠? 납기 언제였죠? 7월. 그쵸. 첫 시간에 했잖아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 또 9월 16일부터 자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나오는 재산세가 있고 9월에 나오는 재산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됐죠?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노원구에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단독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노원구에 상가 건물 하나, 단독 주택 하나 갖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그렇죠? 근데 하나도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6월 1일이 되면 노원구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제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를 보낼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전산상으로 쫙 뽑아요. 누가 뭘 갖고 있는지. 근데 여기 선생님은 성이 뭐예요, 선생님? 자, 이 선생님은 상가 건물 하나 이렇게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이 되었습니다. 요 중에 이제 뭐를 과세하냐면 이 중에 자,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나옵니다. 건축물분. 근데 우리 선생님이 건축물이 지금 2개 있죠. 상업용 건축물이 있고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근데 건축물분 재산세라고 써서 나오는 거는 얘만 나옵니다. 7월 달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어느 날 아파트 우체통에 이렇게 가니까 건축물분 재산세 100만 원짜리 고지서가 있어요. 얘는 안 나온 거야지. 얘만 나온 겁니다. 자, 얘도 땅이 나온 거다, 위에 것만 나온 거다. 위에 것만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자, 위에 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뭐 20억이었다, 20억 곱하기 몇 프로에서 그것만 나온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는데? 그래요. 자, 9월이 됐습니다. 9월. 9월이 되면은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토지분. 자, 토지가 2개 있죠.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있고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요 중에 요것만 나옵니다. 9월 달에.
자, 이게 만약에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9월 달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아파트 그 우체통을 보니까 토지분 재산세 400만 원 나오는데 요거 아직 안 나오고 얘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요? 자,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 얘는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이겁니다. 아,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가 아니라 주택은 약간 이제 별도로 따로 떼다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주택은 한꺼번에 계산을 해요. 그냥 한꺼번에. 요걸 왜 그런지는 나중에 기본 이론 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요.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요게 만약에 200만 원이 나왔다. 요러면 요것도 200만 원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이게요. 그래서 요거는 주택에 대해서 얼마? 2분의 1. 자, 요것도 주택에 대해서 2분의 1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7월 달에는 건축물분 재산세 한 장, 주택분 재산세 한 장. 그런데 주택은 전부 나온 게 아니라 반만 나온 거다. 그리고 상가도 다 나온 게 아니라 위에 것만 나온 거다. 9월이 되면 토지분 재산세를 받아들었는데 요 땅 말고 이 땅만 그리고 나머지 주택의 절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됐죠? 똑같은 건물인데도 아 이렇게 과세하는 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주택만 조금 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를 일단 알고 시작하시면 반 이상은 아시는 거예요. 반 이상은. 됐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특징. 자,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교재는 이제 435페이지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특징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시험이 많이 나와요. 재산세 징수는 어떻게 한다?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취득세 징수는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보통 징수라는 게 무슨 뜻이죠? 고지서 보낸다고, 고지서. 자, 그 사람한테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를 보내서 걷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국세 고지서 받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국세. 정부부가. 지방세는 뭐라고 했어요?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지방세는 보통징수입니다. 오케이. 자, 보유세. 갖고 있다고 내는 세금이에요. 이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이 중요한데 3번. 자, 실질과세.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땅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자, 지목이 전입니다. 자, 우리 지목이 전인 거는 뭐죠 이게? 밭. 그런데 지목상으로는 전으로 돼 있는데 실제 뭐로 쓰고 있냐면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전으로 재산세를 계산할 때하고 주차장으로 재산세를 계산할 때하고 다를까요? 아니면 저기 같을까요? 달라요. 자, 누가 봐도 뭐가 많다? 많아요. 요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재산세가 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자, 근데 주차장으로 계산하니까 30만 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선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쓰고 있는 게 주차장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과세하겠어요? 이렇게 과세하겠어요? 항상 실질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세금 부과의 첫 번째 원칙은 실질과세예요. 그러니까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쓰고 있다라고 해도 이거대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뭘로? 요거대로 과세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거주 요건이 필요할 때가 있어.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소만 옮겨 놓으면 되나요? 이 질문 아니에요. 실질과세라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은 걸리면 주소만 옮겨 놓으면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실질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면 뭘로? 그렇죠. 이거대로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요거 됐죠? 자, 그런데 이번 시험에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솔직히 35회 때도 여러분 이거 안 나오면 내가 팔 자른다 그랬어요. 근데 안 나왔어. 자, 이번 시험 나올 거야. 네. 자, 반대로 뭐냐면 대지요. 지목이 대지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대지를 뭐라고 해요? 나대지. 그렇죠. 대지면은 위에 건축물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에요. 이거는 세금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50만 원.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세금 많이 내려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가만히 있어봐. 항상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다라고 했지. 지금 5월 달까지는 대지였지만 여기다가 이제 5월 말부터 파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대파를. 자, 졸지에 뭘로 만든 거예요? 전을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돼 5만 원이죠. 사진 딱 찍어다가 가요. 아유, 실례하십니다. 제가 대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나대지였는데 내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팔을 심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5만 원만 과세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반박할 만한 법률 규정이 없었어요. 항상 논란이 되다가 그래서 이게 얼마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자, 435페이지를 볼게요. 3번에 실질과세.
과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등재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에 따라 부과한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공부 등재 현황과 다르게 이용함으로써, 자 밑줄 할게요.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요러면 모대로 과세할 수 있다.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요? 그죠? 높게 할 때는 실질대로 하고 낮게 할 때는 공부대로 하겠다. 결국 이거예요. 아, 예? 좀 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많은 걸로. 자,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잠깐만 대파를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지목은 대지지만 그냥 옛날부터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다. 요러면 인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요거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오케이. 자, 밑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2번 먼저 볼게요. 재산세 과세 기준이 현재 사용이 저기 밑줄 일시적. 잠깐만 이렇게 해놓은 거 잠깐. 일시적으로 공부 등재 현황과 다르게 사용할로 인정되는 경우. 자, 그다음에 1번. 공부 현황과 다르게 쓰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고 지 맘대로 씀으로써 오히려 낮아진다. 자, 이런 경우에도 공부 현황대로 과세를 하겠다 이거예요. 솔직히 밑에 1번, 2번까지 그렇게 이제 물어볼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위에 거 파란 줄로 된 거 있죠? 요건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세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대로 과세하겠다. 자,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물세 일세입니다. 자, 우리 물세가 뭐예요? 내가 노원구에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다? 물건별로 과세하겠다 이거였어요. 자, 근데 인세는 뭐다? 그렇죠. 합산 과세하겠다. 그럼 우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기본적으로 물세지만 합산 과세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뭐예요? 자, 토지인데 이거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재산세를 과세할 땐 세 종류로 분류해요. 이렇게 세 종류로. 당신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야. 분리과세. 이런 분리과세라고 하면 딱 봐도 뭐예요? 물세죠, 물세. 오케이. 요거 대표적인 게 농지예요, 농지. 내가 포천에 내가 만약에 전을 5필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필지별로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다 이런 게 있어요. 별도 합산. 자, 그리고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다. 자,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나대지예요. 나대지. 오케이.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고 놀리고 있는 땅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합산합니다. 노원구의 나대지를 내가 만약에 5필지 갖고 있잖아요. 싹 다 합쳐야 돼요. 합쳐서 50억 곱하기 거기다가 세율을 때립니다. 자, 우리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의 부속 토지예요. 네, 건축물에 대한 부속 토지입니다. 자, 우리 건축물에 대한 부속 토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나왔잖아요.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노원구의 상가를 만약에 3개를 갖고 있잖아요. 위에 건물은 물건별로 과세하지만 땅은 합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분리과세인지 어떤 게 별도합산인지 어떤 게 종합합산인지 오늘은 가볍게만, 다음 시간에는 조금 그나마 좀 깊게 그렇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기본 과정 때 하시죠. 그냥 가볍게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기본 이론 가게 되면 이제 뭐가 분리인데 이런 요건 가치도 이게 있어요. 재산세 때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최근에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이거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435페이지 밑에 두 줄 중요.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관할구역 내 소지하고 있는 물건별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거기 밑줄할게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뭐 하겠다? 합산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별도는 별도끼리 합치고 종합은 종합끼리 합칩니다.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유일하게 얘만 그래요. 얘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부 다 물건별로 과세하는데 토지 중에 얘네 둘만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쳐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세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거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큰 제목 보시면 토지란 이런 걸 말한다. 2번에 건축물은 이런 걸 말한다. 그리고 3번에 주택은 이런 걸 말한다. 오른쪽 가시면 항공기랑 이런 거요, 선박은 이런 거요 이건데 그중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주택입니다. 주택. 자, 먼저 토지 볼게요.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이 토지라고 하는 건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무슨 토지?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항상 실질과세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밑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를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합니다. 아,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는 토지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빼고 나머지만을 말합니다. 왜? 얘는 주택으로 과세할 거니까 야 토지 탐내지 마. 얘는 주택으로 과세할 거야. 토지 탐내지 마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건축물. 여기서 말한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설물, 자 그리고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다 포함합니다. 항상 실질과세. 사실 건물처럼 생긴 건 무조건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를 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거용 건축물은 뭘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굳이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면은 뭐를 내겠어요? 이거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렇죠. 아까 토지에도 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여기 건축물에도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왜? 주택은 뭘로 과세하니까?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되죠? 아 여러분 2분만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져. 2분만. 예. 자 주택입니다. 주택은 이제 내가 이렇게 단독 주택을 갖고 있으면 위에만 주택, 밑에도 주택이다. 원래는 여러분 이제 위에만 주택이지만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그렇게 과세하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담도 없어요. 여기 담도 없습니다. 시골 가면 그런 거 있죠. 집만 떨렁이 있고 내가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애매해요. 그리고 무지하게 넓어. 그럼 이걸 전부 다 어디까지 주택으로 과세할 건가라고 한 건데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바닥 면적의 10배까지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바닥 면적 10배. 그래서 시골에 가면 담도 없고 집만 떨렁이 있는데 어떤 필지 위에 올라가는 가 있고 경계가 애매하다 그러면 요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하는 것만큼만 요렇게 주택으로 이렇게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뭘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토지분. 토지. 자, 그런데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일까요? 별도 합산 토지일까요? 아니면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 토지일까요? 그렇죠. 위에 없잖아. 아무것도 없죠. 종합. 그러니까 쓸데없이 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10배까지. 됐죠?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끊을 거예요. 재산세라고 하는 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가만 갖고 계시면 저희가 알아서 보내드립니다. 관할구역에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물건별로 재산세 고지서가 여러 장 나갈 거예요. 자,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닙니다.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이렇게 이제 과세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이게 아니라 됐어. 너는 그냥 주택이야. 주택분 재산세로 일단 계산을 한 다음에 절반씩. 그리고 땅이 쓸데없이 넓고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만 주택으로 과세하고 넘는 건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과세하겠다. 같이 보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10분 쉴게요, 여러분.